은행원 30년, 57세에 은퇴하지만 2년 만에 무일푼이 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은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이라 불리던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던 분이 57세에 안정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가진 돈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면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은퇴할 때 퇴직금도 꽤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은 무엇인지를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는 아직 은퇴가 머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찍부터 알고 대비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은행원 30년, 은퇴는 완벽했는데. 흔히 은행원이면 돈 계산에는 능숙하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분도 은퇴 전까지는 자기 업무를 정말 꼼꼼하게 잘 처리했고 재테크도 어느 정도 해두셨다고 해요. 특별히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가진 금융 지식과 오랜 실무 경험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돈을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57세에 은행을 나올 때까지 별 탈 없이 잘 지내셨죠. 아, 이 정도면 노후 문제는 없겠다.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니 이제부터는 좀 더 여유롭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유가 너무 커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 못 가봤던 여행, 한 번도 시작해 본 적 없는 취미생활 등에 갑자기 돈과 시간을 확 쏟아붓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나도 이렇게 즐기며 살아야지, 평생 고생했으니까 생각했겠지만 이것이 결국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2. 은퇴 후 무일푼이 된 3가지 사례.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확신.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바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 실패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 업무나 시장 흐름을 주시하는 일에 꽤 익숙하긴 해요. 이분도 자신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 흐름 정도는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경력과 실제 투자는 다른 문제였죠. 실제로 은퇴 직후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도 퇴직금과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 보니 해당 지역의 시세는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월 부담이 커졌어요. 결국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매물이 묶여버리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뒤늦게 손절하려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 업무 경험과 본인의 투자는 생각보다 괴리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돈을 관리하는 것과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압박이 따르거든요. 이 즐길 만큼 즐겨보자는 소비 패턴. 두 번째 사례는 소비 습관 변화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쓸 돈과 저축할 돈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 지출을 막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값비싼 골프클럽 회원권도 사보고 평소에는 꿈도 못 꾸던 고급 외제차를 샀다거나 하는 거죠. 처음엔 한 번쯤 사치해 볼 만하지라고 시작했는데 한번 사치에 손대면 그 다음도 계속 커지는 법입니다. 결국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고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버틸 재간이 없었죠. 이분 같은 경우 은행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일시금과 약간의 연금으로 삶이 충분히 유지될 거라 생각했지만 한두 해 만에 통장 잔고가 빠르게 바닥이 났어요. 은퇴 후에는 지출 규모를 재설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3. 지인에게 호의로 빌려준 돈.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니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저분은 퇴직금도 있고 돈도 여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얘기가 자주 오가게 되죠.
실제로 이분도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고 또 다른 지인에게는 목돈을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둘 다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요즘 이거 잘 나간다는 말만 믿고 덜컥 투자했고 돈을 빌려간 지인 역시 상환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행원 출신이라면 보증서는 문제나 대출 심사 같은 부분에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감이 있었을 텐데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제 판단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한 스타일이었는데도 은퇴 후엔 마음이 약해지더라라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이 세 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지금껏 내가 해오던 생활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 평생 해오던 일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과 돈을 운용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 직후 소위 봉인 해제가 되어버려요. 그동안 참았던 거,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죠.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했다면 스트레스도 많았을 테고 하고 싶은 걸 못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그걸 한 번에 폭발시키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돈이 줄어듭니다. 특히 내 삶에서 고정 수입 월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은퇴 초반에는 실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은퇴 후에는 시간 여유가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일도 많아지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심지어 보증을 서주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하죠. 4.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아직 은퇴가 멀었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간단하게나마 조언을 드려볼게요. 은퇴 후 첫 12년은 신중 모드로 살기. 오래 참았던 걸 한 번에 분출하는 심리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해 또는 2년 정도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의 소비 패턴을 크게 바꾸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재정 상태인가? 를 면밀히 파악하는 기간을 갖고 그 후에 차차 취미나 소비를 늘려가는 거죠. 투자나 사업은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 은퇴 후에 가장 쉬운 생각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볼까? 입니다. 하지만 늘 말하듯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큰 돈을 넣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덥석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가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야에 서서히 투자해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주변인들과 돈 거래는 계약서 혹은 문서로 관리. 가족이나 친한 지인과 돈을 주고받을 때 문서를 쓰는 걸 꺼리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관계가 소중하다면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돈 문제만큼은 투명하게 해두는 게 결국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재정 계획은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정할 것. 은퇴 전에는 막연하게 은퇴하면 돈이 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때부터 모든 게 내 책임이죠. 미리 세밀하게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세요. 5. 마무리하며 오늘은 은행원 30년, 57세에 은퇴하지만 2년 만에 무일푼이 된 이유는? 이라는 제목을 통해 은퇴 후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흔히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제 지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퇴 전에는 시간은 없고 돈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돈이 없고 시간이 넘쳐난다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게 결국 소비 또는 투자와 연결됩니다. 은퇴 후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려면 그 소비와 투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운용하느냐가 핵심이겠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은퇴가 머지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해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노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